이번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의 신청 이유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신청 이유는 어떠한 형식으로 기재하는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필요한 소명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 이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까지 진행하였지만 막상 소송에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집행한 재산이 없다면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고가이므로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면 비교적 안전하게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안모 씨는 최근 지인 최모 씨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달 뒤에 갚는다고 하여 3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안모 씨는 고민 끝에 최모 씨에게 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고자 하였으나 안모 씨는 최모 씨가 최근에 본인 명의의 집을 처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 최모 씨가 본인의 집을 처분한다면 안모 씨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던 중 안모 씨는 최모 씨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다면 최모 씨가 집을 처분하여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모 씨는 최모 씨의 집에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어떻게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본안소송 이전에 타인의 부동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인데요. 이러한 보전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피보전 권리란 보전받을 권리, 즉 보호해야 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에서는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대여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의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당장 동결시켜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만일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압류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채권 가압류 신청의 핵심은 내가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법률 문서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채권 가압류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관계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였는지 기재합니다. 피보전 권리는 어떠한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여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안모 씨가 최모 씨의 부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준 사실, 그러나 최모 씨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안모 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순서대로 기재하였는데요. 이때 계약을 체결한 일자, 돈을 송금한 사실과 일자, 그리고 돈을 갚기로 한 일자를 모두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는 최모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안모 씨의 송금 확인서, 독촉 문자 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피보전 권리를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원금과 법정 이유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과 민법상 법정 이율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에서는 최모 씨에게는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부동산만이 유일한 재산이므로 지금이 아니면 향후 채권 집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 제공이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보전 처분의 경우 항상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 처분은 확정 판결 없이 타인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금액과 제공 방법이 지정됩니다. 담보 제공 방법은 보통 현금 납입과 보증보험 가입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장 큰 액수의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 보증보험 가입이 유리하므로 보증보험 가입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작성한 신청서는 피고 주소지 법원이나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나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므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까지 마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를 진행한 법원에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로 가압류 내용을 등기해달라고 촉탁을 보냅니다. 이러한 가압류 등기는 통상 일주일 안에 완료되므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가압류한 부동산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이유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가압류 신청 이유는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피보전 권리와 채무자가 부동산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향후 채권 집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여러분도 쉽게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춰 신청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